안녕하세요. 마추픽추의 행복한 투자 전략 6번째입니다. 이 차트가 담고 있는 의미와 기본 설정 방법에 대한 편인데요. 이 혼마 무사인의 사케다 오법, 이 캔들을 이용한 현재의 그 주가 분석 방법입니다. 초보자들도 이 사케다 오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쉽게 이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, 여기 보면 이 흑산병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사케도법 중에 이제 흑산병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상승 중일 때 나오는 이 흑산병이죠. 그래서 상승 초기에 나오는 흑산병은 이 눌림목의 이 조정, 그러니까 조정이죠. 중간에 눌림목에 해당하는 그런 이 차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고점에서 나타나는 이 흑산병은 상당히 오른 다음 이 고점에서 나타나는 흑산병은 이 하락의 전조라고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이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죠. 올라갔다가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흑산병이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 반락, 상승 후 반락의 징조가 되고요. 이 초기에는 여기서 반락을 한 이후 이제 이 견조한 이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꾸준히 상승한, 많이 상승한 이제 이 그런 이 차트에서는 이 흑산병이 발생을 하면 이 하락의 전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이 음봉이 세 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매도가 이 매수세보다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매도 우위의 이 시장 흐름을 보여주죠. 그래서 이 흑산병, 고점에서의 흑산병은 항상 이 하락에 대한 전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이 음봉이 상승 중에 꺾여서 음봉이 한 두 개만 발생하면 일단 매도 관점에서 섰다가 세 개째 발생하면은 절반 정도는 일단 보유 종목의 절반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, 그리고 다음 추이를 보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죠. 현재 이 흑산병이 발생한 다음에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는 아래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. 이렇게 아래로 뻗어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요. 최상 고점에서는요. 그리고 이제 이 첫 상승 추세에서 음봉이 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, 뭐 음봉, 양봉, 음봉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거는 눌림목으로 아마 생각을 해도 될 거예요. 눌림목. 그래서 이 즈음에서 이렇게요.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이제 조정을 뭐 음봉 양봉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주는 그런 과정이 되면은 이거는 분명한 눌림목이 되겠죠. 그렇지 않고 이 음봉 세계에 뭐 양봉 하나 놨다가 다시 음봉이 쏟아진다, 이거는 분명 하락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청산하고, 뭐 손절이 됐던 익절이 됐던 청산을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그게 유리한
전략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흑산병, 이 사케다우법은 보면은 이 캔들을 가지고 이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방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, 또 실전에 고수들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사케도법을 응용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참고를 많이 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잘 알아놓으시면 될 거예요. 다음에 이제 적산병이 있습니다. 적산병이 발생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은 뭐죠? 하락하던 이 추세가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다시 재하락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이 파동이 한 3번 정도 뭐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. 하여간 깊은 하락이 있을 때, 아까는 이제 이 큰 상승이 있을 때 이제 이 음봉은 이 하락 추세, 하락 전환에 대한 이제 이 전조가 되고요. 이 큰 하락 후에 이 양봉이 3개 나오는 것, 이거는 이 상승 반전의 이 의미를 담고 있죠. 물론 이게 이제 바로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더라도,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나고, 뭐 음봉이 하나 날 수 있어요.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날 수 있거든요. 음봉이 하여간 이 뭐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,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, 이 상승의 추세에 대한 이 반전, 양봉 3개의 이 어느 부분에서 하더라도 이 저점, 여기에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바로 상승입니다. 그러니까 음봉이 이렇게 났더라도 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난다면은 그러면 이건 거의 완전한 이 상승 추세로 나가게 되죠. 이렇게. 그래서 이 깊은 하락 후에 오는 적산병은 뭐라고요? 바로 이 상승 반전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. 그 고점에서 온전히 뭐 한 상승분의 중간점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3개가 났다고 하면은 이게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. 다음에 나올 봉, 이 다음에 나올 봉이 이 양봉 3개의 저점을 만약 이탈한다면은 이건 이렇게 다시 재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이 어느 시점에 적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거의 이 차트들을 대충 이렇게 보면요,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이제 요새 같은 때 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이 많아요. 그런 종목들이 살짝 반등을 들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주의 환경에 의해서 이 저점을 구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이 양봉이 3개 정도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이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적산병이요.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. 이게 3천이에요. 이건 진짜 이 3천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계곡이 3개가 있다는 얘기죠.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예요, 지금. 이게 내천자를 써서 이게 천, 이게 계곡에 물이 흐르고 계곡은 항상 물이 흐르죠. 그래서 3천. 이렇게 해서 3번의 이 조정을 지지를 받는 거예요. 현재 여기 저점에서 어느 정도의 이 저점 선에서 이렇게
지지를 받을 때, 그렇죠? 그럴 때는 여기는 산병이 없더라도, 적산병이 없더라도 이거는 일단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, 여기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거는 상승. 거기다가 이 전에 고점을 돌파한다면 온전한 상승 추세가 된다라는 거. 이게 박스권. 이제 이 저점에서요. 많이 주식이 최근 같은 경우 이런 패턴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이 저점에서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하는데 이제 이 매수세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밀렸다 올렸다 이게 박스권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세 번의 저점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여기서는 이게 완전한 지지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뚫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상승, 대세 상승에 이 실마리가 풀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되느냐? 자, 여기서 올려 세우면서 뭐 양봉이 몇 개 났다. 그러면 이 지점에서 10분의 1.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10분의 1. 2. 여기서 이제 10분의 2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돌파하는 순간은 한 20%를 더 들어가도 돼요. 그러니까 10분의 4가 되겠죠. 40% 정도를 여기서 투자를 하고,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조정이 이렇게 조금씩, 조그만 작은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이 분할 매수, 한 10번 정도 매수하면요. 이 단가가 상당히 낮아지죠. 평균 단가가. 특히 여기 이 지점, 삼산의 이 고점 지점 있죠? 박스권 고점 지점을 통과할 때는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요? 우리 격언에 보면은 젊은 시세는 눈을 감고도 살아. 여기서는 비중을 더 늘려도 돼요. 비중을. 왜?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래도 이 양 두 개의 고점이 지지선이 됩니다. 그래서 하락을 한다고 그래도 보면은 여기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이 N자형 상승이 되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 상승을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. 여기서는 반등이고 그 다음에 1차로 상승. 그러면 크게 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1차 상승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3천 이거를 우리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역 헤드 앤 숄더라고 얘기를 하죠. 역 헤드 앤 숄더. 그러니까 이제 헤드 앤 숄더의 반대예요. 그래서 3천이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면 됩니다. 그러니까는 이게 보면요, 이 저점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의 같은 지점에서 꾸준히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은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알아두시고 실전에 한번 응용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. 그 대신 분할 매수를 하면요, 거의 손실이 없어져요. 자, 이건 삼산입니다. 사케다 우법의 삼산. 이 삼산은요, 이렇게 고점이 세 번씩, 그러니까 내렸다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이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이 부분을. 처음에는 이제 첫 이 산이 하나 생겼을 때는 이건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. 그래서 전 고점을 여기에 있는 이 고점을 돌파하면은 이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그 매물을 이기지 못하고 이 지점에서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옵니다. 그게 저점, 전 첫 번째 산의 저점 그 부분에서 지지를 받게 돼요. 대부분 이게 박스권을 조금 이루거든요. 이 고점이나 저점이나. 그러면서 이
봉의 크기가 커지죠. 예, 길어집니다. 예, 그러면서 거래도 조금 많아지는 이 거고요.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. 올라갔는데 이 전 고점을 뚫지 못합니다. 이렇게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내몰리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이 발생해요.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는 이제 뭐 이 흑산병 같은 게 발생한다.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이거는 거의 틀림없는 이 하락 추세가 되는 거죠. 예. 이거는 예, 중간에서 약간의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면요. 이게 지지받는 이 저점을 이탈하면은 틀림없는 이건 하락 추세로 전이한다라고 100%라는 건 없지만요. 일단 확률이 하락으로 움직인다는 건 거의 저도 그 오랜 시간 거래를 하면서 보면요.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다 두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는데 거의 뭐 확률이 높아요. 싼 고점에서도 쉽게 해서 이 산이 2개도 하락할 확률이 높은데 산이 3개면요 거의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들 이게 헤드 앤 숄더라고 해갖고 이 서양에서는 이제 서양에서 얘기하는 기법은 헤드 앤 숄더, 이거는 양 어깨가. 그런데 이제 이쪽에 왼쪽에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왼쪽의 어깨보다 오른쪽의 어깨가 더 처져 있으면 이건 분명히 하락 추세가 돼요. 그러니까는 여기서요 여기쯤에 전 고점보다 이게 낮아지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탈하죠. 저점 지지대를. 그럼 이탈하면 이건 뭐 분명한 이 하락 추세. 여기서는 뭐 들어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야 되며 혹시 물려 있더라도 순차적인 이 손절이나 청산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여기 상승 지점과 하락 지점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진입과 청산을 한다면은 거의 뭐 손해 보는 경우는 안 생길 거예요. 네,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진입을 하고 충분히 상승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매에서 실제로 그 차트에서 나타납니다. 그래서 매매할 때 항상 유념하시고 초보자들께서는 이거 응용하기가 쉬워요. 무슨 뭐 차트, 엘리어트 파동이나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없이 단순히 캔들만 가지고 이렇게 선만 딱딱 그려보면 돼요. 그러면은 이렇게 청산할 때와 진입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여기가 이거는 이제 3법. 아까 말씀드렸어요. 첫 번에 이 3병이죠. 이게 지금 3병인데 이게 이제 양쪽에 이제 그러니까는 첫 시작봉 전과 마지막에 이 봉을 보면서 추가 상승할 건가 추가 하락할 건가를 알아볼 수 있는 3법이라고 그러죠. 이거를 근데 이건 이제 상승상법. 이거는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합니다. 눌림목. 눌림목에서 어떻게 해요? 만약에 이렇게 3병이 돼서 눌렸어요. 그런데 이렇게 다음날 보니까는 양봉이 나면서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 첫 번째 봉 고점을 넘는다. 그럼 이거는 매수의 관점이죠.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쭉 이게 첫 상승이라고 생각을 합시다. 첫 상승에서 일단 그 첫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고요. 아니면 이제
예전에 이제 그 전서부터 이제 하락을 해갖고 물려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오면은 이 본전 매도를 해요. 본절매. 그래갖고 본전 매도 아니면 조금 거기에 근사치라도 매도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더 내려갈까봐 이 일반 개인들은 보면 여기서 자꾸 팔게 돼요. 그래서 음봉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 매수하는 거는 이 주포, 쉽게 해서 이 외인이나 이 기금이 이 매수를 하는 건데,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, 그 사람들도 계속 비싼 값으로 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한번 매수를 뒤로 물리면은 결국은 이 매도가 나오게끔 돼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매도를 받아준 다음에 올려요.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?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났다면,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절반을, 반을 그냥 털어버려요. 1,000만원, 500만원어치를 일단 털어버립니다. 털어버리고, 이 음봉이 나든 여기 중간에부터 양봉도 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락내락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양봉이 거래가 실리면서 크게 나거든요. 이거는 분명히 이 재매수 할 수 있는 기회예요. 그래서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올라가면은,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? 절반으로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거죠. 예. 그러면 절반을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내려서 이 저점에서 다시 이 매수를 합니다. 그래도 여기 이 아래 부분서부터 이제 매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매수를 해서 올라오잖아요. 그래서 이 정도 내려가도 일단은 이 현재 평가액이 보면 대부분들 이 평가율이 플러스일 경우가 많아요. 양봉을 할 때 여기 고점에서 이 팔았던 이 절반 50%를 여기서 재매수합니다. 그러면 이게 올라가게 되겠죠. 또 1단, 2단. 왜냐하면 이제 이 주변에 상황이 좋을 때, 뭐 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, 이 국가에서 이 주가 부양을 한다든지, 시장 부양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상승세를 타거든요.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 이 좋은 뉴스가 터진다든지, 이슈가 생기고, 실적이 개선된다든지 그럴 때는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될 때, 이때 다시 모아서 더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상승3법령, 이게 상승3법형 상당히 중요하죠. 여기에는 이 하락산법이 있죠. 하락산법은 반대죠. 이게 첫 번째 하락할 때, 만약에 이 매도를 미처 못했어요. 그러면은 이 기회를 타서 여기서 이 음봉이 나오면 바로 매도를 합니다. 그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 현금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돼요. 이게 또 내려가죠.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물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자, 1,000만원어치 샀는데 다음에 여기서 또 물타기를 2,000만원어치 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이 손실이 배가 돼서 자꾸 내려가거든요. 굉장히 대처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기회를 가서 음봉이 나온다. 이게 음봉의 첫 번째 음봉이 아니라도 두 번째 음봉, 그래갖고 이 양봉의 이 저가를 훼손하면은 미련 없이 팔아버리는 게 전략이 유리합니다. 팔아버리는 전략이. 이 지점이요. 그래서 이 상승 3법, 하락 3법, 요거는 또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차트 형식이고요. 이 30이 있어요. 이게 30. 그 30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갭이죠, 갭. 여기 이제 연속적으로 이렇게 놨다가 또 갭이 한번 생기고 또 갭이 한번,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상태가 되죠, 상승. 이럴 경우에는 거의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럼 이거 반대로 이 음선에서 이 공백, 그러니까 나면은 어떻게 할까요? 그는 반대로 이제
세 번 정도 이렇게 개파락하면은 이제 매수의 이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예, 추세가 돌려 세울 때 이 천천히 예,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30 갭상승 개파락일 때 이 세 번째 이 하락은 받아줘야 된다. 그러니까는 뭐 개파락으로 크게 음봉나면서 개파락으로 크게 하든지 한파동 이런 식으로 예, 크게 하든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쭉 나가 또 음봉이 쭉 나고 쭉 나고 세 번째 하락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세 번째 매도는 하락은 예, 매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예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예, 사케다 5법에 대해서 예, 알아봤습니다. 예,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차트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예, 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,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